자 일단 그 저번에 진도 못 끝낸 거 혹시 영상 보신 분 영상 봤어요? 영상 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진도가 나갈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오늘 시간이 남으면 제가 그 다시 용승이랑 친강 다시 해드릴게요. 시간이 남는다면 자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 거 복습 해봅시다. 저번 시간 거 복습. 자 우리는 표층해류와 보통 바람을 같이 다루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서 옆쪽으로 돼서 아래쪽 내려와서 이쪽으로 하나 내려오죠. 자,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셀의 이름이 뭐였어요? 첫 번째 세포의 이름. 맞아요. 헤들리요. 자, 그랬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더 생기는 거. 이 친구의 순환 세포 이름 뭐였어요? 헤들리? 맞아요. 헬.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순환 하나. 이렇게 작은 마지막 순환 셀 이름이 뭐였어요? 맞아요. 극순환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도를 나눠볼 수 있었고, 자 바람이 부는 방향 표시해볼게요. 오늘 파란색이 없어서 초록색으로 할게요. 바람이 부는 방향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맞아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얘도 휘어요. 얘도 휘어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바람 이름 뭐예요? 이 바람의 이름? 무슨 무역풍? 맞아요. 북동 무역풍. 자 이 친구 이 바람의 이름 뭐예요? 맞아요. 편서풍. 마지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맞아요. 극동풍이더라. 자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는데? 해류가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 해류에 이름 하나씩 붙여봅시다.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 이걸 같이 외워가려고 그래요. 내신 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수학도 바쁘고 영어도 바쁘잖아요. 국어도 작품 다 외워야 되고. 여기서 한 번에 끝내버립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적도를 위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이름 뭐였어요? 북동물풍에서 흐르는? 맞아. 북적도 해류. 우리 이참에 다 외워보십시다. 자 북적도 해류에서 위쪽으로 대륙을 만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해류의 이름 뭐였어요? 맞아요. 쿠로시오. 자 쿠로시오 해류. 이 쿠로시오 해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친구 이름 뭐였어요? 맞아요. 북태평양.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의 한류, 차가운 한류의 이름 뭐였어요? 맞아요. 캘리포니아. 우리는 지금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남반구까지 같이 외우겠습니다. 북쪽도의 반대는 남쪽도겠죠. 남쪽도. 자 남쪽도에서 대륙을 만나서 이렇게 흐르는 이 해류의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근데 앞에 동사 붙여야 돼요. 네, 일리아 해류. 자 그럼 얘는 좀 길다 그랬죠? 이렇게 긴 다음에 이쪽 이번에 마지막 한류. 이 한류의 이름이 뭐였어요? 페루예요. 맞아. 페루의 해류예요. 자 이렇게 불고 이 바람 말고 남극 주변을 돌아다니는 시계 방향의 해류가 있었으니 이 해류의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남극순환 해류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기출에 많이 나오고 내신으로 많이 나오는 남극순환 해류는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우선 남동이라 해야겠네요.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중에서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되더라? 맞아요. 얘는 편서풍. 이게 표층해류였고, 심층순환은 뭐 남극저충수, 북대서양 중충수, 남극저충수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뤘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더라.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암기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태풍을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전에 온대저기압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온대저기압의 차이점, 중위도저기압의 차이점과 열대저기압이 태풍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봅시다. 사실 얘가 단독으로 출제도 잘 되고 비교로도 출제가 잘 돼요. 자, 태풍은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열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열대저기압. 열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열대가 아니죠. 열대이기 때문에 적도 근처예요. 5도부터 25도까지. 5도부터 25도까지여야 되는 이유는 얘가 수온이 27도 이상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태풍.
자, 그럼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찬찬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도, 0도가 생각해보면 제일 뜨거운데 태풍이 안 만들어진 이유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적도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지 않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더라. 자, 이거는 범위 넘어가는 건데 외우지 말고 이해해 봅시다. 전향력의 공식이 뭐냐면 EMV 지구자전거 속도의 사인 세타예요. 그냥 이거를 형태를 눈으로 단어만 주세요. 여기서의 세타가 뭐냐면 위도예요. 위도. 위도. 적도는 위도가 얼마죠? 0이죠. 그러면 전향력이 뭐예요? 0이에요. 괜찮나요? 이게 여러분 교재에 따라서 사실 이게 원본이고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가속도 되죠. 사실 대부분의 대기과학자들이 가속도로 전향력을 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랑 이 형태랑 크게 질량이 우변에 있는 거, 질량이 좌변에 있는 건 차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적도에는 뭐가 없어서? 전향력이 없어서 태풍이 안 만들어지더라 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남미 서안인데, 자, 남미 서안 특징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물고기 잘 잡힌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여기 뭐가 잘 일어나서? 용승이 잘 일어나서. 자, 그래서 용승으로 수온이 낮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요. 남미 서안의 가장 큰 특징. 마지막. 대양의 서쪽보다는 대양의 동쪽에서 빈도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서쪽에선 뭐가 흘려서? 따뜻한 난류. 동쪽에선 찬한자를 쓰는 한류. 차가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표시하고 밑에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가봅시다. 밑에 그림이랑. 가볼게요. 우리 이쪽에서 무슨 물을 흐른다고요? 따뜻한 물. 이쪽.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빈도수가 여기가 높더라. 따뜻한 물이 흐르는, 난류가 흐르는 쪽이 높더라 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태풍의 발생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열대 해상 5도에서 대략 25도에 위치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27도 이상 수온을 가진 데서 수증기가 뭐가 돼요? 지금 여기 있는 해수가 무슨 과정을 거쳐요? 수증기로 변해요. 이거는 곧 액체가 뭐가 되는 거죠? 기체가 되는 과정이더라.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멸이라고 할 거고, 이 자멸을 조금 쉽게 풀어서 수문열이라고 하기도 돼요. 이때는 자멸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되려고 물방울로 바뀌었습니다. 자, 물방울이 되는 순간 얘는 무슨 체?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가지고 있던 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 뭐냐면 수증기 응결실 방출되는 뭐예요? 자멸이더라 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이른바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멸이 방출. 괜찮나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더 자세하게 가볼게요. 내신이라 자멸이 방출됐죠. 그럼 이 방출된 자멸이 주변의 공기로 어때요? 데워요. 그러면 이 공기가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공기가 사실 끝도 없이 상승합니다. 괜찮나요? 이 자멸을 방출함으로써 공기 덩이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대륙권이 끝나는 대륙권 계면까지 올리게 됩니다. 대륙권 계면은 혹시 통합과학 시간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배웠던 거 기억나요? 대륙권과 성층권을 구분시켜주는 그 경계를 대륙권 계면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태풍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겠나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을 했을 때 저 말고도 태풍에 관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서 지구과학에서. 자, 그랬을 때 이 태풍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우리 쪽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태풍의 세력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왜? 저위도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어디로 가야 되니까? 고위도로, 부족한 고위도로 옮겨줘야 되니까. 자,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육지에 상륙하게 돼요. 자, 육지에 상륙하면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물과 수증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수증기 공급 X.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었으면 잔열이 공급이 돼야 돼요? 안 돼요. 잔열이 공급이 되지 않더라. 두 번째, 육지에 상륙하면서 지표면과 마찰이 일어나요. 면과 마찰. 지표면과 마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풍속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력이 약화한다고 표현하는데, 태풍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학생을 낚기 위해 준비하는, 지구과학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탕 같아요. 자료 가지거나 선지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예를 들면 원래는 990 헥토파스칼이던, 기압의 단위인 헥토파스칼이던 태풍이 대륙에 상륙해서 998 헥토파스칼이 됐다고 해볼게요. 태풍의 원래 이름은 열대 저기압. 그럼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력이 어떤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세력이 강한 겁니다. 기압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세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돼요. 이게 은근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맞나요? 괜찮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태풍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게 아름답게 이게 편하게 일자로 이동하면 좋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따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가 있을 때 이걸 4개로 나눴어요. 우리 여름에 여기서 무슨 고기압 발달해요?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해요. 북태평양 고기압. 혹시나 해서 여러분 겨울에는 무슨 기다려요? 맞아요. 겨울에 시베리아. 초여름에는 맞아요. 오브츠크. 봄가을에는 기억이 말락하는 거예요. 오케이. 양쯔강이요. 이렇게 기단 4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름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합니다. 자, 나는 일자로 가고 싶은데 기단이 자꾸 나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휘어요. 경로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느라 휘게 됩니다. 이렇게 휘어요. 자, 그랬을 때 태풍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 예를 들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태풍의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예습한 친구 기억날까요? 무슨 점? 전향점이라고 해요. 방향이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적어봅시다. 이렇게 방향이 이쪽 갔다가 옆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문장은 밑에 그림 그려보면서 같이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봤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태풍은 저위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고위도로 가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대부분 태풍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태풍은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이니까 무슨 기류? 상승 기류죠. 물론 중앙에는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우리 저기압 대부분을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손가락이 가만 쥐어지는 방향으로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온다고 했죠.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태풍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자, 이랬을 때 태풍의 이동 방향과 지금 나의 바람의 이동 방향이 어때요? 여기는 같아요. 위쪽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아래쪽은 어때요? 달라요. 아래쪽이 달라요. 그래서 세기가 다른 아래쪽보다 같은 위에 쪽이 힘을 더 받는 거예요. 태풍의 이동 방향과 저기압의 바람 방향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예습했을 때 한번 그려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위쪽 편서풍 지대도 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중간이 저기압부터 손가락 감아 쥐어지는 방향. 자, 그래서 이쪽이죠. 이동 방향 무슨 쪽? 이쪽. 자, 그래서 방향 표시해 볼게요. 이쪽에 같고 같아요. 이 같은 쪽에는 세력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강해져요.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왜? 방향이 다 일치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한 이쪽을 위험 반원이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한 쪽을 위험 반원 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반대쪽에 있는 구간이 있겠죠. 반대쪽에 있는 구간, 위험반원이 아닌 구간. 예전교육 과정에서는 안전반원이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바뀐 용어를 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안전반원이라고. 자, 근데 이게 지구과학 교육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안전해? 실제로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오를 가짜에 가능할 가짜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할이라고 쓸게요. 오를 가짜에 그 다음에 배 한자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배 주자던가? 잠깐만요. 맞네요. 뒤에 뭐가 더 붙어야죠. 그래서 이게 배 한자예요. 그래서 가한 반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배가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가한 반원이라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위험 반원 위치 볼게요. 지금 태풍의 경로의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자, 적을게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카메라 잠깐만요. 아니네요. 좋습니다. 자, 가항 방향은 진행 방향이 무슨 쪽이에요? 다 왼쪽에 있죠. 진행 방향 왼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과 진행 방향의 왼쪽. 자, 그럼 풍속은 누가 더 세다고요? 위험 반원에서 더 세요. 풍속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어때요? 커요. 다음 반은 또 볼게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풍속이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어때요? 작아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위치했을 때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의 풍향이 나는데 이거 많이 그려봤을 수도 있어요. 그 예습했을 때 우리 여기 한번 사람을 한번 더 봅시다. 근데 이게 지구과학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게 약간씩 달라서 전 제 스타일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불어요. 바람. 고기압. 맞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죠. 그러면 태풍은 압도적인 저기압이죠.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를 고기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맞나요? 자, 그럼 볼게요. 이쪽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쪽에 있을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쪽에 있을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맞나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이거 표시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아래쪽에다 들어볼게요. 자, 바람의 풍향은 불어오는 쪽이에요? 불어나가는 쪽이에요? 불어오는 쪽. 불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자, 이쪽 방향 볼게요. 헷갈리면 이렇게 사방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무슨 쪽이에요? 북동쪽이에요. 여기서 1번. 그럼 2번 가볼게요. 여기 사자 한번 그려볼게요. 2번은 무슨 쪽에서 불어요? 동쪽에서 불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얘는 어디서 불어요? 동남쪽에서 불죠. 동남쪽.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무슨 방향이에요? 순서대로 시계 방향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시계 방향.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풀지 않나요? 지구과학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안전반원 볼게요. 여기 안전반원이니까 자, 이쪽에 있을 때 다음처럼 물고 다음처럼 물고 다음처럼 물겠죠. 똑같이 사방으로 표시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사방이 그려보면 얘는 어디 쪽에서? 북서쪽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어디 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2번. 마지막 이렇게 남서쪽이죠. 남서쪽에서 3번. 그래서 1번, 2번, 3번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반원 우리 예전 용어로 안전반원에서 무슨 반향? 반시계더라. 풍향 변화 읽는 방법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한반도 사례 있거든요. 오른쪽 지역의 풍향 변화랑 어느 지역에서 그런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른쪽 지역이면 부산이랑 제주도겠죠. 부산이랑 제주도의 어느 쪽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지 한번 써주세요. 괜찮나요?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태풍의 진행 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죠. 그러면 진행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 어디예요? 여기. 우리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무슨 반원이라 했는데? 위험 반원이라 했는데. 자,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태풍 진행 경로기 이동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제주도와 부산인데 오른쪽에 있어? 위험 반원이네. 그러면 얘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더라. 익숙해지면 바로 찾아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려보면 돼요. 얘네들이 바뀌는 방향을.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예시 하나만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시작했어요? 서쪽에서 하나 시작했어요. 두 번째, 얘 어디서 시작했어요? 남서쪽에서 시작했어요. 마지막, 얘 어느 쪽으로 향해요? 남풍이에요. 순서대로 1, 2, 3.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외우지 않아도 즉석에서 풀 수 있습니다. 배운 거 가지고. 자, 태풍의 진행 경로 오른쪽, 왼쪽에는 누구 있었다? 서울이 있었더라. 자, 이쪽은 다른 말로 왼쪽에 진행 경로이기 때문에 안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용어로 가항 반원이고, 반쪽 갈라진 가항 반원이고, 풍향이 무슨 쪽으로 바뀌더라?
반시계 방향이더라.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더라. 됐나요? 그 다음으로는 태풍의 구조와 날씨입니다. 우리 여기 태풍 한 파트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태풍의 구조와 날씨입니다. 자, 우리 태풍은 기본적으로 무슨 기압?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여기 저기압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불어 들어오겠죠. 자, 그랬을 때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니까 손가락이 감아 쥐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위쪽에는 대부분 상승기류가 있어요. 상승기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기압의 정의가 뭐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죠. 그럼 공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르는 힘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위쪽으로 공기가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주변 애들에 비해서 얘 공기의 양이 어때요? 많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무슨 기압이에요? 고기압이에요. 맞아요. 고기압이에요. 자, 그럼 이때부터 고기압이니까 여기서는 또 불어 나가야 돼요. 아래쪽 고기압이니까 불어 나가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오른손이 잡아 쥐어지는 방향으로 이쪽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되게 되겠네요. 이쪽은 시계. 이쪽은 무슨 방향? 아래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더라. 이 원리가 그대로 어디에 적용돼요? 태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 쳐볼게요. 하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고 태풍의 위에 상승 공기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더라. 공기가 모이고 있지 않죠? 퍼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조금 재밌게도 아래쪽에 하강 기류가 발생해요. 여기서 이렇게 태풍의 눈은 매우 중요 하강 기류더라. 하강 기류라는 건 날씨가 어떻다는 뜻? 날씨가 맑아요.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은 아니고 저기압인데 하강 기류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승 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눈이 나요.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구조를 적어봅시다.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제가 그 필요한 것만 좀 뽑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위험 반원 찾을 수 있죠. 어디가 위험 반원이에요? 상대적으로 풍속이 높은 쪽.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위험 반원에서 봤던 이동 경로랑 뭐랑 일치한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랑 일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속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찍혀있어요. 모든 그래프가. 자, 그래서 태풍의 규모는 뭐 수백 킬로에서 연직에서 10에서 15인데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규모를 크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나중에 내신할 때 선생님이 혹시 규모를 언급했다? 그럼 그때부터 외워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약한 무슨 기류가 나타나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누구? 태풍의 눈이 있더라. 어디에?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열대 저기압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꼬여있는 나선으로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중심에 가까울수록 낮은 애는 누구? 기압. 중심에 가까울수록 풍속은 어떻게 돼요? 빠르다가 중심 부분에서 급감해요. 왜? 여기 누가 있으니까? 태풍의 눈이 있으니까. 풍속이 불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기압 대신에 밑에는 풍속 적어보겠습니다. 자,
5번이랑 6번은 아까 전에 했어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 북반구,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 북반구. 자,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랑 6번은 누구 사례만 알아두세요? 북반구만 알아두세요. 북반구만. 이게 어려운 내신 시험들은 남반구로 냅니다. 남반구로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상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예요. 남반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으로 수능은 안 보지만 지구과학의 수능일 때 남반구로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해 한 2번 정도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7번은 아까 강조했던 거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해지는 거. 8번이랑 9번은 태풍이 통과했을 때 얘네들은 결과입니다. 태풍의 통과 결과. 결과 한번 봅시다. 태풍이 통과할 때 강한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의 혼합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원래 표층의 더운 물, 이른바 뜨거운 물끼리 혼합됐다가 밑에 있는 차가운 물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 수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자, 그리고 우리 저기압, 우리 뒤에 가서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저기압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표층에 와 있을 때 저기압이면 무슨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표층의 수가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크만 수송은 어디 쪽 직각 방향이에요? 이동 방향의 무슨 쪽? 무슨 쪽? 에크만? 맞아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이동 방향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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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해수가 모여요, 안 모여요? 못 모여요. 못 모이니까 부족하니까 발산이 일어나고, 발산이 일어나는 건 다른 말로 여기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요? 용수.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집니다. 표층 수온이 낮아지더라.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표만 채우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중위도 저기압은 한대전선대, 태풍은 5도에서 20도 열대 해상이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했으니까 저는 여기만 해볼게요. 여기만. 자, 중위도 저기압은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가진 게 두 개가 만나서 전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맞아요. 얘는 전선이 있어요. 반대로 태풍은 전선이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은 중심부가 주변보다 풍속이 빠르고 등압선 간격이 좁은 건데, 자,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는 100% 암기사항입니다. 이게 지구 시스템 과학에 가면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구 과학이라 증명은 안 할 거고, 등압선의 간격이, 이거는 그냥 문장째로 외워주세요. 간격이 좁아요. 좁으면 좁을수록 뭐가 강하냐면 풍속이 강합니다. 등압선이라고 하면 같은 압력을 등고선 나타내듯이 이은 선인데, 자, 그래서 태풍의 등압선이 온대저기압보다, 온대저기압 등압선이 대체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있는. 그랬을 때 간격이 어때요? 더 넓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태풍의 등압선 간격이 좁아서 풍속이 세더라.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100% 암기사항, 여기서 증명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풍속이 세지더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죠? 그럼 여기서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